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뉴스 다이브 4월 23일 수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꾼 도시 여자들로 시작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시사업계 대표 미남 어? 고현준의 뉴스다이브 댓글 시사업계라는 느낌이 시사업계. 시사 예. 방송 아니고 시사 뭔가 어울립니다. 대표 그렇죠. 미남. 업계죠. 업계 예. 시사. 여기 업계입니다. 네. 업계에 요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 네. 지금 양텐치님이 네. 저한테 좋은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1등입니다. 와. 오늘 1바 하셨어요. 예. 자, 이글루님, 소쿨님, 지금 방송 시작하고 이렇게 딱 3명만 댓글 달아주는 것도 그러니까 300분 넘게 계신데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대단들하십니다. 자, 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매불쇼 좀 일찍 끝내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어려운 시간대를 잡으셨어요. 네. 처음에 이거 제작진을 처음 만나서 시간대가 이 시간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겠냐고 나는 네. 그랬더니 굉장한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믿고 왔는데 제작진들이 지금 웃고 네. 계십니다. 아니 보통 30분에 방송을 잡진 않잖아요. 뭐 보통 3시면 그렇죠. 3시, 네. 4시면 4시. 되게 뭐 있겠죠 전략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언젠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네. 예. 아 전략을. 뭔지는 네. 알고 해. 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고맙고 또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은 저 주요 뉴스들은 이게 뭐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 기사도 보면 거의 소비되는 뉴스가 비슷하게 소비가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내용들도 조금씩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대법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뉴스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들도 뭐 짧게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잠시 뒤로 좀 밀어놓고요. 지금 저희가 먼저 할 이야기는 이른바 건진법사의 각종 이권 개입이라든지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요. 네.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나오고 있고 그럼 이런 뉴스가 나오는 그 뒷 배경은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확인해준 내용으로 보면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 2022년도에 통일교의 이제는 전직 간부라 그래요. 윤모 씨를 만나서 김건희 씨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6천만 원대의 다이아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있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뭐 그 이후에도 뭐 대선 전후로 해서 여러 이권에 개입했던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뒷배에는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김건희, 통일교 뭔가 이게 자극적인 단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지금 건진법사가 수사를 받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네. 검찰발 소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사도 그렇게 나와요. 음. 네, 검찰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라고 하고 나오고 최근에는 막 수사 보고서가 언론사로 막 통째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박스로 받아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건진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기사들입니다. 예. 추측만 가지고는 기사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소스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기자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윤석열이 파면되고 끈이 떨어졌다 판단하고 지금 푸는 거예요? 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보는 사람들의 궁금증 아니에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게 정치꾼 도시 여자들이잖아요. 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구려? 네. 왜 어? 그런 질문을 아니, 하시는 거죠? 혹시 하나씩 발끈. 아니 다들 하나씩 갖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왜 이거 누가 이렇게 선물로 자꾸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재산 신고에도 이제 안 누락되고, 들어가는. 예. 네. 아니 그런데 저는 6천만 원 엄청 대단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될 영부인이라면 60억짜리가 와도 사실은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될 텐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덥석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 뭐 참 물질에 되게 약하다. 명품 백도 이제 조그만 파우치이기 때문에 이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 지금 그러니까
그 통일교에서 6천만 원대 목걸이가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이게 2022년 3월 네. 뭐 이 타이밍이라고 보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갔던 해외 순방 네. 나토. 예, 스페인이었죠. 예, 마드리드. 그때 뭐 문제가 됐던 게 많았습니다. 뭐 그 전용기에 민간인 태웠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이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가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재산 목록에 없는 6천만 원대의 고급 목걸이. 뭐 이게 브랜드도 반 클리프 아펠. 네. 저는 전혀 모르는 그런 브랜드의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뭐라고 해명했었냐면 지인에게 빌렸다. 왜냐면 이게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음. 공직자가 이제 새로 그렇죠. 들어가면 그때 이제 이런 고가의 물건들까지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집에 있는 뭐 현금까지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재산 신고 목록에 안 나오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냐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차한 어떤 해명이 빌렸다라는 거였죠. 몇 천만 원짜리를. 그 지인이 누군지는 아직도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렸는지 사실 확인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빌린 게 아니라는 그렇죠. 게 그럼 나온 거 근데 아니에요? 이 목걸이와 네. 그게 건진의 똑같은 이 목걸이가 건지.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이밍은 보면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확인은 안 해주는데 결국엔 이거는 특검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압수수색하면 나오겠죠. 예. 예, 그분의 가방 안에 있든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잃어버렸다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방 안에 둡니까?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어디 어떻게 있는지 보관해야 하는 모르겠지만. 것인지. 예. 아니 네. 그분의 뭐 자택에 가면 뭐 있겠죠. 예. 근데 그 이제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한 그 통일교 뭐 전임 간부. 예, 전임 예. 간부 뭐 이른바 이인자라 그래요. 예. 윤모 세계로 뭐 세계 본부장 뭐, 뭐 이런 예.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에 따르면 그 6,200만 원짜리 말씀하신 그 목걸이를 그 대통령 이제 그 당선되기 얼음에 보낸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받은 전성배 씨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예.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뭐 6천 원짜리도 아니고 6천만 원짜리를 만약에 실제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해야죠. 확인해서 찾아야 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잃어버리고 찾질 않고 있다. 네, 이거 자체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태도로 보이는 것이고 김건희 씨가 당시에 착용했던 뭐 명품 그 목걸이뿐만 아니라 또 옷도 상당히 또 이슈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1호기에 탑승했던 그 인사비서관의 예, 부인이었죠. 그렇죠. 인사비서관의 부인 뭐 자연인인데 이 사람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그렇죠. 일종의 무슨 사전에 탐사하는 뭐 이런 사람처럼 뭐 역할을 했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종다기하게 체크해볼 포인트는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게 건진 법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지금 이 타이밍을 볼 필요가 있는 게 2022년 3월 이러면 이제 당선 이후에 인수위 시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해당 간부는 그해 5월 그러니까 취임하기 직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어떤 행사에서 내가 3월 22일에 대통령을 만났고 1시간 정도 독대를 했고 통일교 현안 이야기를 했고 어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건진과 이 사람이 만났다는 건 알겠고 그럼 대통령을 만나서 통일교 측 인사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며 그 암묵적 동의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뭐 의혹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주선했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진 법사가 중간에서 돈을 받고 이런 예. 역할을 해준 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검찰이 전 씨가 건진 법사 주거지 압수수색했는데 예. 지금 보면 5천만 원짜리 뭐 신권 뭉칫돈도 나왔고 그 외에도 지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브로커처럼 본인이 윤석열 부부를 이제 뒷배에 있으니까 온갖 사람들 만나면서 돈 받고 주선해주고 돈 받고 주선해주고 이랬던 건 아니냐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뭐 그동안 뭐 명태균 씨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허장성세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 예. 했는데 지금 보면 전 씨, 그러니까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던 했었죠. 예. 이력도 있었고 예. 심지어 그 네트워크
그 본부가 뭐 해체됐다라고는 하나 사실 대선 그 투표일 3월 9일 아침까지도 이 건진법사 휴대폰을 보면 뭐 보고서를 공유받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인사로 끝까지 활동을 했던 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트워크본부 고문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바로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윤석열 후보 시절 캠프가 공식 캠프 말고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캠프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고 예. 강남에도 있었고 뭐 이런데 양재동 그쵸. 팀에도 있었고. 예. 양재동 팀, 뭐 서초동 팀 이렇게 예. 해서 서초동 팀 같은 경우에는 법조 관련이고 양재동 팀은 일종의 사모팀이었다라는 거고 그 양재동 팀의 핵심이 이 법사류들이 많이 참여를 법사류. 예. 했었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당시 류가 등장하네. 예, 그 취재했던 기자들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캠프 여의도 캠프는 원래 이마 빌딩에서 시작을 그렇죠. 해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는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 있는 이제 대합 빌딩에 있었는데 건진이 주로 기거하던 층은 11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그리고 8층에 그 정책위가 있었고 10층이 회의실이었고 9층이 이제 총무 파트가 있었는데 그 총무 파트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윤한홍 그리고 헛땡땡 비서관,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장제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진을 수행하는 임땡땡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이 사람을 이제 그 JTBC가 상당히 이제 세게 그 추적 보도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임땡땡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건진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실세 중에 실세였고 그 후보하고 직통으로 거래하는 자유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목걸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누구누구 연결시켜주고 뭐 하는 것쯤이야. 이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건진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뭐 김건희 씨로부터 소개받아서 건진이 이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2010년경에 그러니까 검찰의 중수과장 시절에 건진과 윤석열이 먼저 알았다라는 김건희보다 것이고 먼저. 예. 그리고 2012년에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결혼하기 전부터 건진과 윤석열 간의 인연이 상당히 이제 깊었던 것이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검사 시절에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능 프로 PD들이 내가 이번에 작품을 새로 하는데 뭐 누구 어떤 연예인이랑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전 보러 다닌다. 뭐 누가 뭐 사주가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검사들도 그런 검사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윤 총장 검사 시절에 뭐 압수수색도 날짜 받아서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있었다. 천생연분이네요. 김건희, 윤석열은 이게 뜨거운 그렇죠. 사랑을 할 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무속 공동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기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소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이 여기 지금 함께 또 이야기되는 건 뭐 신천지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 종교 집단들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박성민 전 최고가 얘기하셨지만 돈이 이제 끼어들어요. 건진의 은신처에서 이 JTBC 보도 내용인데요. 양재에 있는 은신처에서 1억 6,500의 돈다발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이 아까는 뭐 묶어놓은 신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관봉이라는 거죠. 네.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은행 관봉이라는 건 기존에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를 쓸 때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정도에서 이런 돈을 활용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건진한테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이제 관봉 띠지가 묶여서 나오는 것은 이거는 100%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해요.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에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활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제 김병주 의원뿐만 아니라
그 정보개통에서 활동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날짜도 특정되거든요. 네. 22년 5월 13일. 네. 네. 취임 5월 후 10일 3일 날 입니다, 3일. 취임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5월 10일 내 생일이라서 나 까먹을 수가 없어. 네. 네. 네, 5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날 기분 좋으셨겠네요. 네. 네. 어떻게 3일 뒤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와.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건진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도비 쪽으로 받은 돈이고 기도비. 무슨 기도길래 5천만 보- 원이나? 보통 자기는 한 1억 정도 기도비를 받는다.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최대 3억까지도 받는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네. 기도비면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증빙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 예를 들어 최대 3억이라고 하는데 네. 3억짜리 기도라고 생각해 봐요. 저한테 주세요. 어. 제가 24시간 해드릴게요. 진짜 무슨 아, 기도든 시간으로 다. 시간으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아,